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경제 선생님 소개 올립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LS증권의 오리나 수석연구원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S증권에서 유통화장품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평론가님,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는요.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는요. 지금 영업이익의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배정해달라. 그리고 성과급에 기존에는 봉봉 50%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네. 상한을 철폐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어요. 네. 사측에서는 충분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상한 철폐라든지 영업이익 15%라는 것을 고정화해서 매년 딱 제도화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노와 사측이 협상을 했는데 일단 사적 공간에서는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딱 개입을 해서 중앙에서 중재를 하는 사후 조정 절차라는 걸 거쳤거든요. 오. 두 번의 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이러다가 정말 국민기업 또 업계 1등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손실이 30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망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 또 외국에 있는 경쟁사에게 반사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배정해달라. 네. 그래서 그 파업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나머지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20%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LG 유플러스도 영업이익의 30%, 현대차도 영업이익의 30%, 그다음에 카카오도 영업이익의 15%,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사실은 성과급을 각 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사항처럼 성과급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타결이 된다면 이번 케이스가 하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사례가 돼서 네. 나머지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연쇄 반응이 맞습니다. 일어나겠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계, 노동계가 전부 다 사실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파업이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노와 사가 지혜롭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파업이라는 가장 큰 위기는 좀 없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번에 기업과 노사 문화의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타결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소액주주 분들이 제발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진짜 아무쪼록 노사가 좀 협의안을 잘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우리 경제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혁수앵커 2주에 준비한 소식은 뭐니? 요즘 주가도 오르지만 기름값, 물가 다 오르면서 우리 살림살이는 팍팍해져 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백화점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백화점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했고요. 덩달아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유통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불어온 훈풍,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주앤머니에서 알아봅니다. 아, 이 백화점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의 아이 출산 선물을 좀 사려고 네네.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요즘 한국에 좀 이렇게 쏠쏠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백화점 실적이 어느 정도로 잘 나온 건가요? 지난 10년간 사실 백화점 매출 성장률이 거의 한 2, 3%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4에서 5% 성장하면은 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잘했지? 이렇게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네. 근데 이번 1분기에
13에서 15% 성장을 한 거예요. 오, 그럼 네. 몇 배입니까? 한 네 배 이상을. 기존 대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와.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실적이 속속들이 나왔고 신세계 백화점 실적이 나왔는데 각각 영업이익이 거의 30~40%씩 성장을 했고요. 이야. 특히나 백화점 업체들이 백화점 외에도 다른 사업 부문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던 부문이 백화점 사업 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팔고 네. 이익도 더 많이 남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 서민 경제는 비상이라고 네. 하는데 백화점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앞서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이 또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요 이제 성과급을 많이 받은 회사에 계시는 이제 분들이 셔틀 타고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백화점들의 성과가 또 좋았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동선도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만큼. 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워낙에 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갑이 여유로워지신 부분들이 약간은 있었었고요. 근데 사실 가장 좀 최근에 이 백화점 실적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입니다. 오, 예. 네. 그래서 과거 저희가 10년 전에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오셔가지고 단체로 면세점으로 다들 가셔서 화장품 세트 상품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관광 코스의 이제 하나였었는데.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SNS 통해서 사실 전 세계가 동시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오셔가지고는 약간 한국인들이 진짜 쇼핑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쇼핑 패턴이 백화점이나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로드샵 위주로 좀 많이 변경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명품도 명품인데 이제 패션 쪽도 워낙에 성장세가 좋고 그리고 또 명품 업체들이 최근에 금값이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차피 살 거면 그냥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그리고 늦게 사면 지각비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퍼지면서 이제 명품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요즘 거리만 나가도 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게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도 있겠죠, 평론가님? 일단 방금 혁수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명동, 홍대, 성수, 뭐 강남 이런 데 나가보시면 여기가 한국인가 아예 우리가 외국에 여행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그게 이제 사실은 백화점 매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오. 외국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일단은 환율 영향이 좀 좋습니다. 최근 우리가 1,400원 후반대에서 1,5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고환율 구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거꾸로 환전해서 한국에 올 때 더 많은 구매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 가던 것보다 굉장히 싸게 갈 수 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체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소위 말하면 원화 구매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이제 K컬처의 영향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외국인 자체의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백화점 쪽으로 흘러가는 영향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단체 또 큰 손들, 구매력이 큰 고객들이 주로 면세점에 많이 갔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하이난 같은 곳에 자국의 면세 사업을 키우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굳이 면세점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반 한국인들도 같이 가는 백화점이나 예. 명품샵이나 이런 데로 가겠다라고 해서 발길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아, 왜 한창 그 엔저, 네. 엔화 저렴했을 때 네네. 우리나라 분들도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일본 가서 쇼핑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많이 네. 났었습니다. 그때랑 약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제 엔화가 엄청 쌌었을 때 그때 이제 뭐 C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일본 가서 사면은 한 20%는 싸게 살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다들 막 몰려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출이 성장세가 거의 2배씩 매 분기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과거 이제 엔저 시기 때 일본 백화점 같은 경우에 오사카에 있는 다이마루 백화점의 전체 점포 중에서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40%
40%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이야. 네. 근데 지금 저희 여의도나 명동에 있는 백화점 업체들의 주요 점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20%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과거 일본 사례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과거 일본 백화점 성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백화점도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지금의 백화점의 이 호실적이 단순히 반짝하는 일회성 호황일지 아니면은 진짜 반등의 시작이 될지 어떨까요, 평론가님? 네, 사실 그동안의 백화점 실적에 대해서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유, 1년에 해봐야 2%, 3%, 아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극심한 겨울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겨울 동안에 다시 올 봄을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유통사들이 이제 점포 리뉴얼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좀 뭐랄까요, 경영 환경에 비용 구조 같은 것들도 잘 개선을 해오면서 봄날을 차분히 준비해 오고 있었거든요. K컬처의 이 열풍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매장, 또 아시아에서 탑으로 꼽힐 수 있는 좋은 백화점 어떤 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니까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상품들을 보면 명품이라든지 주얼리 같이 고부가 가치 상품들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상품의 구매 패턴이 고부가 가치로 구조가 바뀌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일시적 호황이라기보다는 반등이 구조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많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아직 내국인 소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내수가 점점 회복되고 경제 성장률도 점점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인 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지금 또 드는 생각이 그럼 백화점을 생각해서 이제 유통주에 좀 투자를 할 때인가 이미 늦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최근에는 이제 유통주가 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신세계 같은 경우가 거의 153% 올랐으니까. 2.5배 정도 오른 거고. 와. 그러니까 미리 들어갔어요. 네, 롯데쇼핑도 99% 정도 올랐으니까 와. 2배 정도 된 거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아까 연구위원 말씀처럼 신세계가 153, 롯데가 99, 현대가 90%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배가 딱 오른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헉, 어느새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예, 네. 그래서 상승세가 이제 있는 만큼 주가도 그에 반응하면서 미리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뭐 20, 30%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당연히 우린 늘 생각만 하잖아요. 저 진짜 실천해야 된다고요. 진짜 한 3, 4주 전부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반도체주의 이제 몰빵 소위 그 이른바 몰빵이라고 하죠. 네. 저희 계좌에 있던 돈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시드가 좀 부족해서 넣을 수가 없었어요. 지나간 주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예. 반도체 이외의 다른 섹터 유통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꼭 체크하고 매수할지 말지 결정하셔라. 조언 한마디 우리 두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채널은 굉장히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호황의 온기가 조금 더 와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보는 게 저는 기존의 유통 3사, 특히 이제 마트를 끼고 있는 네. 마트 관련한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네. 내수가 회복되는 것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유통 3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월 휴무, 의무 휴무 제도 같은 게 사실은 성장에 조금 제약을 좀 주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심야 영업이라든지 새벽 배송 같은 것들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 모멘텀 이런 호재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 유통 채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구원님요. 일단 첫 번째로는 2분기가 보통 유통업체들 그 실적에서 어닝이라고 불리는 이익이 가장 좀 얇게
가장 적게 나오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산세를 내는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분기가 2분기예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약간은 실적의 변동성이 있는 분기가 이번 다음 분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거는 뭐 잠깐 쉬어가다가 내년에 또 성과급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올해만 이 정도고 내년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또 성과급에 관련한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또 백화점 업체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까지 챙겨봐야 할 게 꽤 있는데요. 이 백화점에서 시작된 유통업계의 훈풍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주신 유통주 그리고 어떤 수혜주들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가득 전해주신 오리나 수석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